안녕하십니까. 이현주 전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2년 전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했던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하고자 합니다. 저의 정치적 뿌리인 민주당에서 옛 정치적 동지들 그리고 새로운 동지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 대의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모든 걸 당과 당원들에게 맡기고 함께 가겠습니다. 우선 7년 전 제가 당을 탈당한 이래 부족한 저를 잊지 않고 다시 연락을 주시고 함께 하자는 말씀을 주신 민주당의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당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저에게 우려와 함께 채찍질을 하면서 많은 비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민하는 저에게 힘내라며 다시 시작하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주신 많은 당원과 지지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너무 오래 많이 떠나왔고 너무 많은 걸 겪었기에 다시 돌아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7년간 바깥에서 모진 풍파와 정치권의 서름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치도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혼자 하는 게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정치적 뿌리인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 초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대기업 임원의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중도보수 외연 확장을 위해 영입되었던 저는 당시 거물 정치인을 꺾으면서 등장해서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께 많은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문직이자 기업인으로서의 삶과 제가 부딪힌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은 너무나 달랐고 안철수 현상에 들떴던 저는 새 정치를 꿈꾸며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많은 당원들이 그때 저를 밤늦게까지 말렸고 어떤 동료 의원님은 저를 붙잡고 밤새 설득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저는 그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엇보려니 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차마 미안하단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방황하다 돌아온 지금 이제 용기를 내어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절 기대하고 사랑해준 당원과 지지자들, 동료 의원들께 항상 미안합니다. 정치인 이현주는 나 홀로 잘나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의 지지와 애정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성숙한 정치인으로 성장해 갈 테니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치는 공공선 실현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양당 모두 깊숙이 경험을 해보니 그래도 민주당의 부족하나마 공공선에 대한 의지, 인간에 대한 도리가 최소한 있었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때론 이상에 치우쳐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조급증이나 근본주의에 빠져서 이를 망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선한 의지조차 없다면 저는 고쳤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 선한 의지만이 아니라 선한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이 대한민국의 유능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제 부족한 힘이나마 보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가 상명하복의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명하복이야말로 공직자와 정치권을 국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보다 권력의 줄서기에 집중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입니다. 이태원 참사도, 잼버리 실패도, 엑스포 대망신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그리고 해병대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입건도, 이 모두가 진실에 침묵하고 눈치로 일관하는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문화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물연대, 건설노조, 사교육, 최근의 의사증언 사태까지 이 모든 사회적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지금의 윤석열 정권은 상대를 악마화하면서 때려잡기로 일관하지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긴커녕 공포와 갈등은 수면 아래에서 더 심해지고 있고 언젠가는 더 크게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문화는 개발 독재 시대에는 어느 정도 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중요한 선진국 경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것은 아주 심각한 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경제가 이 상황에서 한 단계 도약하고 고통받는 민생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시대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이라는 조직은 해방 후 유일하게 남아있는 철저한 동일체 상명하복의 조직입니다. 따라서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문화의 상징인 검찰 세력과 권력기관들은 정치 전면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저는 X세대입니다. 소위 7, 8, 9세대의 맏언니로서 7, 8, 9세대의 보편적 정서와 세계관을 대변할 정치적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가 체득되고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개인주의의 첫 세대로서 우리의 보편적 정서는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적 문화와는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래도 민주화 이후 조금씩 발전해 왔다고 자부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경제는 미래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권위주의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가의 공적 시스템마저 파괴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번영을 구가해온 대한민국의 국운이 꺾이는 것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적과 친구를 가르는 윤 대통령의 이분법적 세계관은 대한민국을 갈등과 진영병의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주변 정세는 이 이분법적 세계관으로 더욱더 악화되어 우리 무역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의사결정 태도가 우리의 생존, 대한민국의 생존까지 이 위기의 시대에 위협하지는 않을지 나라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번 총선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의 중간 평가이자 남은 임기 3년을 얼마나 견제할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국회가 응당해야 할 특검도, 국정조사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쟁점 법안들도 관철시키지 못한 채 무기력해지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 지하차도 참사 등 대참사 앞에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나라, 젊은 해병의 죽음 앞에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로운 박정훈 대령과 선배들을 수사 외압이나 하고 항명죄를 뒤집어 씌워서 괴롭히는 나라, 이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배우로 사랑받던 이선균 씨가 공세우기, 상명하복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경찰이 폭력적 망신주기 수사로 그 수사를 견디지 못해 생을 마감하는 그런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실망에서 민주당을 외면하고 국민의힘을 잠시나마 쳐다봤던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래도 제1야당, 힘있는 야당 민주당이 아니면 누가 현실적으로 이 정권의 폭주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저 이현주 현 상황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제3의 길은 가장 정의로운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어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힘있는 야당 민주당과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그 길에 많은 국민들이 저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돌아갑시다.